수는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데이터와 AI를 겸용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각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춤형을 해서 움직여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 세종형 학습 회복센터는 일종의 번역별로 지금은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거나 또는 뭐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 좀씩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화를 해보면 어떨까? 정말로 수학이 부족하거나 국어가 부족하거나 이런 교과별로 번역별 학습 회복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즉 두 번째 세종형 AI 학습 지원센터에서 내가 이제 어떤 평가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회복이 안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학습 지원센터에서 와서 공부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여기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세종광수 이병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선거 때 당선자가 30.83%가 됐고요. 현직이셨고, 그리고 이제 후보자님이 보니까 19.30%를 해가지고 6분 중에 2위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6분이 나오셨는데 다시 이번에 도전을 하신 분은 유일하신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출마가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여성분이십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 소장님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러고 주요 지지층은 어느 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저 선거를 한 번밖에 안 해보고 이렇게 쭉 해왔지만 선거가 유리할 수 있냐는 것은 언제든 장담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오면서 그래서 꾸준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지층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교육은 그냥 교육이다. 즉 교육은 교육이어야지 학생들한테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지 않으실까. 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지 않으실까. 저는 학교의 중심, 교육의 중심은 학생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서 세종교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의 교육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기대를 거시는 분이 저를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세종예아치 이유진 기자입니다. 저희 교사, 학부모, 학생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계획이시고, 그 다음에 당선이 되신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학폭 문제가 좀 심각하고 학교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된다고 하면 학교를 보호하고 학교를 제가 교육감으로서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소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저는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진로입니다. 즉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부터 나는 진로를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정해지지 않으면 나의 공부에 대한 동력이 저는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기가 먼저 생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다고 하면 진로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종진입니다. 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그 일부 학교에서 북한 바로 알기라는 기체 안에 이제 북한 노래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부적절한 행위가 좀 있었던 걸로 보도도 많이 됐고 이슈화도 좀 됐었습니다. 그게 좀 올바른 교육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 공교육이 사실은 그 대부분의 그 어머니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공교육은 졸업장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급학기를 가기 위한 획득의 일환이다.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 현장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오늘 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 AIT 교육 그 특화고등학교를 운영한다는데 일부 학교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네. 첫 번째 질문.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저도 기사문은 지금 작성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배포를 할까 저도 좀 준비를 해놓고 있고, 혹여라도 어떤 법적으로라도 문제가 없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바로 알기라는 부분은 우리가 뭐 학생들이나 탐색을 하는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단지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 이게 학생들한테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만드는 거는 저는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교육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사교육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말은 저는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교육의 1번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좀 더 고민하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AI 특화고는 이 교육부 안에서는 이 부분은 나왔던 얘기고요. 저는 이 부분을 세종에는 일반고가 대세입니다. 즉 저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모두 평면적 구조의 저희 세종은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90%가 저는 일반고잖아요. 이게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다면 약간 우리가 입체적 구조에서 고등학교를 만들어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저들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입시 끝나고 나서 다양하게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다. 또 내가 왜 이 고등학교를 못 가느냐,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못 가느냐 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 안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좀 하고 AI 데이터 특성화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공교육에 대해서 아까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을 좀 못 들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우리가 임용 시험을 볼 때는
그 우리 그 선생님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부 다 합격했잖아요, 그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분들이 거의 사교육 현장으로 몰렸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사교육 현장 선생님들이 더 우세하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런 데다 아, 좀 네. 요구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학교 그 정책의 구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고등학교 부분에서 생각을 하자면 수시 위주로 가는 고등학교 시스템이 정시를 포함하는 그런 공부하는 방식으로 저는 바뀌면 학교 안에서도 좀 더 학습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차츰 3월 이후에 조금씩 풀어내겠습니다. 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진학과 진로를 얘기할 때는 진로가 정해져야 진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아까 앞서서 모두 발언하실 때도 이 진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교육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이제 진학을 얘기해야 할 텐데 첫 번째 학력 진작 얘기하셨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인서울, 상위권 대학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입체적 교육이라는 단어까지 쓰셨기 때문에 항상 학력 신장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우열도 가려지는 거 아니냐, 평준화 교육을 해왔던 이곳 일반고가 많다고 대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반고 안에 특성화 반이 지금 꾸려지고 있는 게 세종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정말 이 아이는 특준하니까 우열을 가려서 뭐 이렇게 진학하는 반, 뭐 2반은 2반, 뭐 이렇게 옛날 저희는 그런 세대였어요. 제가 8학번이거든요. 대학 갈 때 그랬어요. 특급반, A반, B반, C반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정책들이 아이들에게 평준화 교육이 아닌 그런 교육으로 가겠다는 말은 아닐까. 그리고 공교육의 역할, 앞서 최 기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사교육 현장에 있는 정말 입시만을 위해서, 진학만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들과 수준을 맞춰서 공교육 학교 안에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 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들으면서 전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성적이 하락됐다는 말과 평준화라는 말이 서로 부딪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준화를 꾸준히 안 갖고 갈 거냐라는 부분에 저는 그렇다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체적이라는 말은 꼭 그 평준화가 아니라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안에 특성화고를 같이 넣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겠다 학생들한테, 이런 말이지. 입체적이라는 말이 아이들한테 뭐 학력으로 인해서 변화를 그 안에서 이게 변화를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는 되셨죠? 네. 두 번째, 공교육의 역할은 똑같은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을 좀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맞게 한번 해서 선생님들이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좀 길러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세종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 위해서 평준화를 꾸준히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 평준화가 지금 현재의 시스템처럼 모든 학교가 같이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평준화도 있고 평준화도 아닌 구조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3월 이후에 제가 정책 발표를 하나씩 할 때 그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피치의 김현진 기자인데요. 저는 최근에 인터뷰를 해서 다른 좀 구체적인 내용 말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문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교육청 행정의 인사비리, 채용 투명성 훼손, 그리고 편파적 예산 배분 등 의혹을 되게 비판적으로 지금 좀 밝히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도 원칙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집권을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인사 시스템이나 감시 시스템 같은 것들이 혹시 후보자님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나는 보수 후보가 보수 진보 이렇게 교육감 후보로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후보자들이 나오면서 세종은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 그리고 교육 담론이 이제 치열하게 붙는 아주 분명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정책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진보 진영을 넘어서 뭔가 중도 외연의 확장을 위해서 본인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보수래 진보래 이 말보다 헌법상에 나타나 있는 중립을 먼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성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중심을 갖고 제가 교육감을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중립에 쓰겠습니다. 헌법적 조항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라 그랬는데 며칠 전에 나온 뭐 신문상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신문지상에 그 최규진 장관님의 청문회 때 나온 인사 문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기타 부분도 좀 있는데 그거는 저가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인터넷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리고 아까 네. 그 감시 시스템이나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인사 시스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게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내가 몸소 보여주면 그게 시스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맞게 인사하고 기준에 맞게 예산 편성하면 그게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후보자님 지금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그 다른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선거법상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한 팩트가 아닌 이상은 좀 네네. 공개적으로 발언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지금 뭐 예상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신문에 그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중수본적인 의심 장석 기자입니다. 우리 교육감 후보 출마 선언이 세 번째 분이신데 다 가지고 나오시는 게 AI예요. 혹시 우리 강미애 소장님께서는 그 AI를 갖고 나오셨는데 요즘에는 AI가 검색만 하는 게 아니고 논문 분석, 문서 작성,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하게 한 10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보통 한 3개 정도 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다 AI 무슨 교육을 하시고 학교를 설립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학생들에게 그 사용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저는 그 생각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저는 AI 교육을 현재는 AI라는 부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모두 그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저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지 이거를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이걸 더 자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교육적으로는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됐나요? 아니 AI가 요즘 학생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잘못 쓰면은 네. 그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성향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논문이면 논문 자체만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아이들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고 아이들한테 AI가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준다는 자체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를 이렇게 같이 보편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뜻은 제 1번이 뭐냐면 AI가 저도 써보지만 어떤 게 있냐면 혼자 이것만 모두 활용을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나와 맞지 않는 생각 내가 처음에 여기서 정말 뽑아내고자 싶었던 주제나 내용들이 내가 알지 못하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AI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보다는 저는 그것을 구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문제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AI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